7월 28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미국의 정치 리스크에 흔들리고 있는 국내 증시에도 이 대선 트레이드 테마주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 해리스 관련주를 찾는 이런 수급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 3주차까지는 트럼프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협주,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 테마주들, 마리아나, 낙태권, 헬스케어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인 것만큼 아마 11월까지는 미국 대선 테마주로 계속적인 주도주 전환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국내 내부 이슈가 없어요. 네, 일단 정권도 2년차로 덜버들면서 정책 관련된 일정도 안 나오고, 지금 이 민주당에서 이제 대선 대표를 뽑고 있긴 하지만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다음 대선도 이재명 후보가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정적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 남아있는 연말까지의 일정이 큰 일정이 없다. 굵직한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국회를 개원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일정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대선 이슈가 계속 주도주로 자리 잡으면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조선, 뭐 방위산업,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어닝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거든요. 어닝 비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저가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거의 7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까지 반도체 실적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실적을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본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 구간대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대형주들도 강세가 나온 반면에 소형주들, 특히 비만 치료제, 치매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은 1112와 노보노디스크가 중국 시장에서 승인을 또 받았죠. 재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은 아마 장기적인 강세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점들,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치매 치료제, 비만 치료제, 마리아나 관련 테마주들 3개 엮여 있는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인벤티지랩, 아이큐, 한국 비인시, 요 3가지 종목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하반기에 좀 강력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 드릴게요. 다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오바마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해리스 부통령 지지 선언, 그리고 오늘 있었죠.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3에 참가했던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사실 이거는 민주당의 마리아나 정책이랑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미국의 2030 지지층들을 좀 잡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고,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100%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건 제가 마감 시간에 설명드렸지만은 오바마의 핵심 지지층이 93%가 흑인입니다. 근데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정통적인 흑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색인종들이 이렇게 지금 오바마를 좋아하는데, 오바마가 해리스를 지지할 경우에는 많은 유색인종의 표를 해리스가 가져갈 가능성도 매우 높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퇴임할 때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70% 정도, 아까 60%에서 80% 나왔어요. 이게 조사 기간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0%의 퇴임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오바마를 좋아해요. 근데 오바마가 내가 지지를 합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해리스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기대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해리스 관련 테마주들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왔죠. 물론 이런 발언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좀 제가 봤던 재밌는 거는 겔슬러 SEC 위원장,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감원장인데 교체하겠다. 네,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교체하겠다.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백악관에다가 파월 불러가지고 파월 교체해버리겠다, 빨리 금리 인하 해라, 이런 식으로 조인트 까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 될 경우에는 다이나믹한 증시를 볼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저는 이제 트럼프가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생각했냐면은,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도 수요가 될 수 있겠죠. 우리 기술 투자라든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을 채굴 할 때 엄청난 규모의 뭐가 듭니까? 전력이 듭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력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로 전력 설비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관련 테마주도 뭐 우리 많이 먹었죠. 정리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정적이다. 사실은 이번에 뭐 PC라든가 다른 고용 지표는 다음 주에 발표하지만은 최근에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금리가 인하한다 하더라도 이게 정말 경기가 망가져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고 경기를 더욱더 부흥시키기 위한 금리 인하가 좀 될 수 있다. 연준이 그런 키워드로 가져간다면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 여러분들 이 테마가 똑같은 색깔이 관련된 업종인데 딱 4가지 테마가 초강세가 나왔어요. 우선 해리스 관련주, 조선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 테마주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테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 테마들이 아마 장기적인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테마가 전 종목으로 상승하고 개별주도 초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테마주가 단기적인 뉴스 이슈가 아니고 그 순환매 시장에 들어간 겁니다. 순환매. 그러니까 이 5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약점이 거래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한 종목만 만약에 막 엄청나게 치고 나가다가 얘 테마가 죽거나 수급이 빠지면은 완전히 그냥 급락하는 게 아니고,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면 조선주 가고, 조선주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도 가고, 재건 관련 테마주 올라가다가 조정 나오면은 중소형주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단타치기에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단타 계속 쳤잖아요. 원래 제가 제약바이오 업종들 안 사는데 막 셀바셀스케어, 한국 BNC, 저 원래 제약바이오 안 사는데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살 수밖에 없었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단타 칠 거니까 좀 잘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원치 계속 제가 사는 이유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제 금요일날 한 종목 추매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중이 낮은 종목도 순환매하니까 버틸 수가 있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버텨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잘 버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금 정부가 발표한 재건 계획에 드는 비용이 무려 98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에 한 2배가 들어요, 거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 종목들은 장기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인 이슈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지난주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드렸냐면은, 하반기에 이 테마 2개 관련 테마주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석유, 시추 테마입니다. 이게 어떤 테마냐면 여러분들, 건설이라든가 수출이 끼어있는 테마예요. 네, 건설 수출이 끼어있는 테마고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기관이 주도하는 테마가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체코 원전 끝났잖아요. 이제 체코 원전 짧게 끝났지 않습니까? 수주전 끝났으니까 이제 이거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테마가 하반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정부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주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동해 석유 시추 테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개별 종목들 상승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이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도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에서 이미지라든가 뉴스 같이 올려드리니까 시간 남으실 때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도 내용이 있었고, 좀 특이한 이슈는 이제 티모 위메프 이슈 때문에 예스24라든가 플레이디, 네이버, 쿠팡 관련 테마주들이 좀 올라갔죠, 많이. 동방이라든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으로 따로 지금부터 올려드릴 건데, 아마 이런 테마주들의 좀 짧은 매매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네,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이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일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큰 일정이 없어요. 산일전기 신규 상장 월요일날 진행하고, 삼성전자 노사 집중교섭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파블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은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화요일에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사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좀 경제지표보다는 사실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경제지표가 좀 잘 나와야 돼요. 예, 잘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또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는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엔화와 관련해 가지고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나라 아시겠지만은 달러에 너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전부 다 마찬가지죠. 이 일본의 금융 정책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엔 좀 일정이 많죠. 네, FMCA가 있고 그리고 메타, 램 리서치, 퀄컴 반도체 종목들 좀 민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PNS 미케닉스 네, 신규 상장을 좀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목요일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수요일날,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번에 LG 솔루션 실적이 워낙에 좀 부진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에코프로 실적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관세에 대해서 일부, 제품들이 이제 시행이 예정이 되는데, 태양광 관련 테마주들이 좀 단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주투형 도시가스 도매요금 인상합니다. 가스관 관련 테마주들 수요가 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공모 청약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태양광은 좀 다 중국이 다 먹었죠, 모든 시장을. 그래서 관세가 좀 필요하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은 막 큰 이슈가 없네요. 네, 이제 8월부터 휴가철이기 때문에 사실 큰 일정 이슈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확인하면서도 위에 말씀드린 이 해리스와 트럼프 테마주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보시면서 다음 주도 이번 주랑 똑같이 여기에 있는 관련 테마주도 짧게 단타 치면서 좀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여러분들. 날씨도 많이 덥고 시장도 많이 안 좋은데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시장이 한 번에 급락이 나기 때문에 빠르게 모든 계좌의 수익률을 돌아올리는 건 힘들어요. 근데 계속 회전하면서 리밸런싱 하면은,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느 한 종목의 비중을 크게 넣거나 한 섹터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어려워도 우리가 어차피 잘 매매하면은 이겨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중간시장 마치고 저는 뭐 추가적으로 관련 테마주들 오늘 저녁까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